웃기지 마세요. 아줌마 같은 사람은 평생 남의 주방에서 설거지나 하는 거예요. 그게 아줌마 자리예요.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참았습니다. 김현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1년 안에 빌빌 기면서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때는 안 받아줄 거니까 알아두세요. 무시받던 순자 씨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길 바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순자 씨의 인생을 끝까지 응원해 주세요.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박순자는 눈을 뜨자마자 몸을 일으켰습니다. 잠은 언제나 부족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코 고는 남편 철수를 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1년 전 허리를 다친 이후 그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작은 월세 빌라의 부엌은 어둡고 좁았습니다. 순자는 찬물로 얼굴을 씻고 냉장고에서 어제 남은 밥을 꺼냈습니다. 김치 한 조각, 된장 한 숟가락. 그것이 그녀의 아침이었습니다. 서둘러 밥을 입에 넣고 낡은 패딩을 걸쳤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52세 치곤 늙어 보였습니다. 깊게 팬 주름, 거칠어진 손, 새우등처럼 굽은 허리. 현관문을 나서며 순자는 거실 선반 위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큰딸 지은이가 대학 입학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그녀는 속으로 되뇌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철 5호선 첫 차는 새벽 5시 20분이었습니다. 순자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차 안엔 그녀처럼 고단한 얼굴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청소 노동자, 신문 배달원, 새벽 배송 기사, 말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40분을 달려 마포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마포집이 있었습니다. 낡은 한식당 간판 아래 순자는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주방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김치 냄새, 된장 냄새, 기름 냄새. 순자는 고무 장갑을 끼고 커다란 플라스틱 통을 꺼냈습니다. 어제 주문한 배추 100포기가 냉장고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하나 배추를 꺼내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시든 겉잎을 떼어내고 반으로 갈랐습니다. 그리고 굵은 소금을 뿌려 켜켜이 절였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손은 시렸고 허리는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배추를 절이는 동안 순자는 양념을 준비했습니다. 고춧가루, 젓갈, 다진 마늘, 생강, 무채. 그녀만의 비율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에게 배운 것이었습니다. 정성이 들어가야 맛이 나는 거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순자는 양념을 버무리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손맛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50년을 이어온 맛이었습니다. 오전 7시 사장 김현주가 도착했습니다. 40대 초반 깔끔한 옷차림의 그녀는 순자를 쳐다보지도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인사도 없었습니다. 손자는 익숙하게 고개를 숙이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손자가 마포집에서 일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설거지만 했었습니다. 그러다 주방 보조로 올라갔고 김치와 밑반찬을 맡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230만 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그녀에겐 전부였습니다. 큰딸 지은이는 지방대 간호학과 4학년이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벌며 공부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고3이었고 막내 딸은 중2였습니다. 월세 75만 원, 생활비, 공과금, 아이들 학원비. 계산하면 항상 모자랐습니다. 손자는 밤마다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든 버텨야 해. 지은이만 졸업하면. 그녀는 학력이 없었습니다.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어릴 적 집이 가난해서 일찍 서울로 올라왔고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김치만큼은 자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장사 준비로 주방은 정신없이 돌아갔습니다. 손자는 밑반찬을 담고 설거지를 하고 주방을 청소했습니다. 손님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김치 진짜 맛있네요. 어디서 사세요? 사장님, 김치 따로 파세요? 사가고 싶은데요. 손자는 잠깐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내 손맛을 알아주는구나. 하지만 그 순간 김연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가 직접 담가요. 전라도 나주 배추 쓰고 정성 들여서요. 손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장은 항상 그랬습니다. 손님들 앞에서는 우리가 담근다고 했지만 손자에게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손님들이 빠져나간 후였습니다. 김연주가 손자를 주방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표정이었습니다. 박 아줌마, 이번 달부터 월급 10만 원 깎을 거예요. 손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 사장님, 그게 무슨... 장사가 안 되거든요. 다들 힘들어요. 아줌마도 이해해줘야죠. 김연주는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싫으면 나가셔도 되고요. 솔직히 아줌마 나이에 어디 가서 이만큼 받겠어요? 학력도 없고 남편도 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평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손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김연주는 돌아서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김치 양념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재료비 아껴야죠. 그날 밤 손자는 집에 돌아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손은 부어 있었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거실 선반 위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큰딸 지은이가 간호사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막내 딸은 고등학교 입학금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손자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버티자.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창밖은 깜깜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선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성 들여 만들었지만 인정받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손님들이 알아줬잖아. 언젠가는 달라질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사치였습니다. 지금은 버티는 것만이 전부였습니다. 순자는 내일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은 또다시 울릴 것이었습니다. 새벽의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무게를 견뎌냈습니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손맛을 믿으며. 아직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고된 새벽이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4월 중순, 마포집에 낯선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와이셔츠에 청바지, 그리고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2시였습니다. 손님이 드문 시간이었습니다. 백반 하나 주세요. 남자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주방에서 밥과 국, 그리고 밑반찬을 준비했습니다. 김치, 된장,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평범한 한식 백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손을 거친 김치만큼은 특별했습니다. 남자는 반찬을 하나씩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김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점을 집어 먹었습니다. 순자는 설거지를 하다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저 사람. 김치를 유심히 먹네. 조금 신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그냥 먹고 갔습니다. 하지만 저 남자는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남자는 밥을 다 먹고 계산대로 왔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김치가 정말 맛있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순자는 조금 쑥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나갔습니다. 순자는 그저 손님 한 명이 지나간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다음 날 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남자는 거의 매일 마포집을 찾았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백반을 주문했습니다. 김치를 유심히 먹었습니다. 때로는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순자는 궁금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계속 오는 걸까? 김치가 그렇게 맛있나? 하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손님에게 먼저 말을 거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자가 김현주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 김치 어디서 납품받으세요? 김현주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담가요. 나주 배추 쓰고 정성껏 만들죠. 아, 직접 담그시는군요. 정말 훌륭합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미묘했습니다. 뭔가 의심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자는 더 일찍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11시, 점심 장사가 시작되기 전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방에서 순자가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 분이 담그시는구나. 남자는 확신했습니다. 김현주 사장이 아니라 저 중년 여성이 진짜 장인이라는 것을. 어느 날 오후 남자는 순자가 잠깐 식당 앞에서 쉬고 있을 때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네. 김치를 담그시는 분이시죠? 순자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정민수 로컬푸드 플랫폼 진심상의 대표. 저는 전국의 좋은 음식과 장인을 찾는 일을 합니다. 선생님의 김치를 먹어봤는데 정말 특별하더라고요. 순자는 얼떨결에 명함을 받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건 공장제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손맛입니다. 50년은 담가야 나오는 깊이가 있어요. 민수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김치를 브랜드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선생님은 장인이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순자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높여 부르는 게 낯설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꼭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순자는 명함을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가족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거실에 남편 철수, 큰딸 지은, 둘째 아들 민준, 막내딸 민지가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김치 사업을 같이 하자고 했어.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진짜요? 대박인데. 지은이가 눈을 빛냈습니다. 엄마 김치 맛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요. 꼭 해봐요.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도 찬성이야. 엄마 김치는 진짜 맛있어. 남편 철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나도 이제 많이 나았으니까 뭐라도 도울 수 있어.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사장님이 알면 어떡해. 당장 나가라고 할 거야. 그럼 그만두면 되잖아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불안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만두면 당장 다음 달 월세가 문제야. 너희 학비도 내야 하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실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난 학력도 없고 나이도 많아. 사업 같은 거 할 수 있을까? 지은이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40년을 김치 담가왔잖아요.
그게 학력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순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 후 3주 동안 정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마포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순자가 잠깐 쉴 때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방문 때는 사업 계획서를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한번 봐주세요. 초기 자금은 제가 지원하고 공장 협력처도 연결해 드릴게요. 순자는 사업 계획서를 받았지만 글씨가 너무 많아서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방문 때는 성공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전라도 한 할머니는 고추장으로 연 매출 5억을 만들었어요. 선생님 김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난 아니에요. 세 번째 방문 때는 시장 조사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진짜 손맛을 찾아요. 공장제 김치는 질렸거든요. 선생님의 김치는 스토리가 있어요. 순자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스토리요. 전 그냥 평범한 아줌마예요. 네 번째 방문 때는 한강변 벤치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잠깐만 산책하면서 이야기해요. 한강은 고요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민수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선생님의 김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 자체가 필요해요. 40년을 담가온 그 정성과 이야기가요. 순자는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물결이 반짝였습니다. 전 두려워요. 실패하면 가족들은 어떡하죠? 실패하지 않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전 재산을 걸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다섯 번째 방문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김치를 먹고 계산을 하고 순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기다릴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명함을 보고 또 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섞여 있었습니다. 새벽 2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큰딸 지은이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국가고시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지은아, 아직 안 자. 네, 엄마. 엄마는요? 응, 잠이 안 와서. 순자는 지은이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사장한테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 어떻게? 엄마 얼굴 보면 알죠. 엄마는 매일 울 것 같은 얼굴로 집에 왔어요.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좀 담가봐요. 김치처럼 정성 들여서 엄마도 행복할 자격 있어요. 순자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 해보자. 이 손으로 버텼으니 이 손으로 새로 담가보자.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정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해볼게요.
도와주세요. 전화 너머로 민수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책임질게요. 순자는 전화를 끊고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큰 파도를 일으킬지, 그리고 김현주 사장과의 마지막 대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2024년 5월 15일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7년간 다닌 마포집에 사직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거실 책상에 앉아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사직서라고 쓰고 몇 번이나 지웠습니다.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간단히 적었습니다. 5월 31일자로 퇴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순자 올림. 짧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남편 철수가 잠결에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순자는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여보, 나도 같이 갈까? 아니야.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내. 당신은 할 수 있어.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전 9시 마포집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처럼 김치를 담그고 밑반찬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배추를 절이다가 멈췄습니다. 이게 마지막일지도 몰라. 순자는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7년간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오전 11시 김현주가 출근했습니다. 순자는 심호흡을 하고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김현주는 컴퓨터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뭔데요? 바쁜데.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사직서를 꺼냈습니다. 사직서요. 5월 말로 그만두려고요. 김현주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순자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뭐, 갑자기 왜? 제 김치로 사업을 해보려고요.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현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사업. 아줌마가? 네. 누군가 도와주겠다고 해서요. 김현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줌마, 정신 차려요. 아줌마가 뭘 할 수 있다고 사업을 해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현주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학력도 없고, 돈도 없고, 인맥도 없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몇인데요? 신돌이잖아요.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현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아줌마 같은 사람은 평생 남의 주방에서 설거지나 하는 거예요. 그게 아줌마 자리예요.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참았습니다. 김현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1년 안에 빌빌 기면서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때는 안 받아줄 거니까 알아두세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현주는 사직서를 구겨서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달 월급 80만 원은 못 줘요. 갑자기 그만두면 위약금이에요. 피해 보상해야죠. 사장님, 그건 제가 번 돈이에요. 위약금이라고요. 싫으면 법원에 가든가요. 김현주는 등을 돌렸습니다. 대화는 끝났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삼키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순자는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80만 원. 그게 이번 달 월세인데.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괜찮아. 어떻게든 해결할 거야. 민수 씨가 도와준다고 했잖아. 순자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7년 동안 매일 입었던 앞치마였습니다. 낡고 얼룩져 있었습니다. 주방 옷장에 걸었습니다.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익숙한 냄새, 익숙한 소리, 익숙한 모든 것. 이 손으로 버텼으니 이 손으로 일어서자. 순자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마포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은 화창했습니다. 5월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정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 씨, 저 그만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시작입시다. 전화 너머 민수의 목소리는 든든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한강을 향해 걸었습니다. 5월 20일 순자와 민수는 경기도 김포에 있는 작은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2층짜리 작은 공간. 월 임대료 150만 원. 순자는 불안했습니다. 민수 씨, 이렇게 작은 데서 사업이 될까요? 처음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중요한 건 공간이 아니라 맛이니까요. 민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 시설, 냉장고, 작업대, 포장실, 기본적인 것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김치를 담그고 포장하고 출고하면 돼요. 제가 위생 허가랑 사업자 등록 도와드릴게요. 민수는 꼼꼼히 설명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씩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고향 나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돌아가신 외할머니 집에 보관해둔 물건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모, 저 순자예요. 혹시 외할머니 레시피 공책 아직 있어요? 응. 있지. 창고에 그대로 있어. 왜? 제가 김치 사업을 하려고요. 그 레시피가 필요해요. 오메, 우리 순자가? 잘했다.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이모는 기뻐했습니다. 3일 후 택배로 낡은 공책이 도착했습니다.
50년 된 공책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배추 10포기당 소금 1.5kg, 젓갈 200g, 고춧가루 300g, 마늘 150g. 순자는 공책을 펼치며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성이 들어가야 맛이 나는 거요. 순자는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6월 초 순자와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브랜드 이름을 정했습니다. 민수도 함께했습니다. 이름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여러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전라도 김치, 나주 손맛 할머니 김치.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그때 큰딸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엄마 이름 쓰면 어때요? 순자네 김치.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이름은 너무 평범해. 아니에요. 엄마가 50년 동안 정성 들여 담근 거잖아요. 그게 브랜드예요. 순자네 정성김치. 지은이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민수가 손뼉을 쳤습니다. 완벽해요. 순잔의 정성김치, 스토리가 있고 진심이 느껴져요. 그렇게 브랜드가 탄생했습니다. 민수는 디자이너를 섭외했습니다. 로고는 단순했습니다. 붓글씨로 쓴 순잔의 정성김치, 그 아래 작은 글씨로 50년 전통 나주 손맛. 포장은 투명한 용기의 하얀 라벨. 깔끔하고 정직해 보였습니다. 6월 중순 식품위생 허가가 나왔습니다. 사업자 등록도 완료됐습니다. 순자는 공장에서 첫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철수도 함께 도왔습니다. 배추를 나르고 양념을 섞고 용기에 담았습니다. 첫 생산량은 100통이었습니다. 순자는 하나하나 정성껏 담았습니다. 마지막 용기를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 손맛이 세상에 닿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6월, 7월 2달 동안 하루 평균 50통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SNS에 홍보하고 로컬 푸드 페스티벌에 참가했지만 반응은 미미했습니다. 순자는 밤마다 불안에 떨었습니다. 재고가 쌓여갔습니다. 월세와 재료비, 인건비. 계산하면 적자였습니다. 민수가 초기 자금을 대주었지만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7월 말 어느 날 순자는 공장 구석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김현주 사장 말이 맞았나? 그때 남편 철수가 다가왔습니다. 말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김치는 발효되는 거래. 시간이 필요한 거야. 철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큰딸 지은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에서 환자분이 김치 물어보셨어요. 제가 엄마 김치 얘기했더니 관심 있대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둘째 아들 민준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자랑했어. 우리 엄마 김치 최고라고. 힘내. 가족의 응원이 순자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버텨보자. 정성은 언젠가 향기를 낸다고 했잖아. 순자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공장 창문방,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순자는 내일을 준비하며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8월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한 통의 리뷰가 인생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8월 초 순자는 공장에서 김치를 담그며 불안을 삼켰습니다. 여전히 주문량은 적었습니다. 하루 평균 60통? 적자였습니다. 민수는 새로운 전략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SNS를 제대로 활용해 봅시다. 선생님, 이야기를 담아야 해요. 민수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 순잔의 정성김치가 보였습니다. 팔로워는 고작 200명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인생, 50년 손맛, 가족 이야기, 그게 브랜드예요. 사람들은 스토리에 공감해요. 민수는 순자에게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순자는 쑥스러워했습니다. 내가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아니에요. 선생님은 특별해요. 민수는 순자가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부어오른 손, 정성스럽게 양념을 버무리는 장면, 할머니의 레시피 공책, 그리고 짧은 글을 덧붙였습니다. 52세, 7년간 무시당했던 여성이 50년 손맛으로 인생을 담급니다. 사진을 올렸습니다. 처음엔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응원합니다. 김치 꼭 사보고 싶어요. 저희 엄마 같아요. 힘내세요. 이런 분들이 인정받아야죠. 순자는 댓글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8월 중순 첫 번째 전환점이 왔습니다. 한 블로거가 순잔의 정성김치를 주문했습니다. 3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김치를 받아 먹고 블로그에 후기를 남겼습니다. 진짜 시어머니, 김치 맛 같아요. 공장 김치랑 완전 달라요. 손맛이 느껴져요. 그 후기가 SNS에 퍼졌습니다. 주문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하루 80통, 100통. 순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 이거 진짜예요? 네, 선생님, 시작이에요. 민수는 웃었습니다. 순자는 더 열심히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을 다했습니다. 8월 말 또 다른 리뷰가 올라왔습니다. 엄마가 평생 담가주시던 그 맛이에요. 눈물 나요. 감사합니다. 순자는 그 글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자신의 손맛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9월 초 민수는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선생님, 광화문 로컬 푸드 페스티벌에 참가해요. 9월 15일이에요. 페스티벌이요. 그런데 나가도 돼요? 당연하죠. 이제 선생님은 장인이에요. 9월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 로컬 푸드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전국의 소상공인과 장인들이 모였습니다. 순자는 떨렸습니다. 작은 부스 앞에 서서 김치 시식 샘플을 준비했습니다. 오전 10시 페스티벌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처음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치 시식해 보세요. 한 아주머니가 멈췄습니다. 시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이거 진짜 손맛이네. 얼마예요? 한 통에 12,000원이에요. 2통 주세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1통, 2통, 10통. 순자는 정신없이 포장했습니다. 남편 철수와 큰딸 지은이도 함께 도왔습니다. 오후 3시 준비한 500통이 모두 팔렸습니다. 완판이었습니다. 순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손은 저렸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가슴은 벅찼습니다. 여보, 우리가 해냈어. 철수가 아내를 안았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10월 초 민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마트 바이어였습니다. 정 대표님, 순잔의 정성김치 입점 가능할까요? 로컬 푸드 코너에 배치하고 싶습니다. 민수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순자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선생님, 이마트 입점이에요. 이마트요. 진짜 큰 마트 말이에요. 네. 전국 100개 매장이에요. 순자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민수 씨, 우리 생산량이 부족해요. 어떻게 해요? 직원을 고용해야죠. 선생님이 직접 뽑으세요. 순자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자신처럼 힘들었던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10월 중순, 순자는 지역 고용센터에 공고를 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우대. 나이 학력 무관. 정성이 있으면 됩니다. 일주일 만에 10명이 지원했습니다. 순자는 한 명 한 명 면접했습니다. 그리고 5명을 뽑았습니다. 40대부터 60대까지 모두 순자처럼 힘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선 무시받지 않아요. 정성으로 일하면 돼요. 순자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주었습니다. 4대 보험도 들어줬습니다. 남편 철수는 배송 관리를 맡았습니다. 가족과 직원들이 함께 일했습니다. 11월 1일 지마트 입점이 시작됐습니다. 첫날 200통이 팔렸습니다. 둘째 날 300통, 일주일 만에 2,000통이 팔렸습니다. 12월 김장철이 왔습니다. 주문이 폭발했습니다. 하루 500통 이상 팔렸습니다. 롯데마트, 홈플러스에서도 입점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52세 여성, 무시당하다. 김치로 인생 역전. 손맛 하나로 월 매출 8천만 원 달성.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12월 20일 밤 순자는 공장에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창밖엔 눈이 내렸습니다. 순자는 김치통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엔 상상도 못했어. 내가 이렇게 될 줄은.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직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사장님, 퇴근 안 하세요? 응, 곧 갈게요. 김 선생님은 일 괜찮으세요? 네, 정말 좋아요. 여기 와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감사해요. 그 말에 순자는 뭉클했습니다. 직원이 나가고 순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받았던 대우를 절대 남에게 하지 말자. 그것이 순자의 경영 철학이 되었습니다. 12월 31일 연말 정산을 했습니다. 월 매출 8천만 원, 순이익 2천만 원. 믿기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민수가 축하했습니다. 선생님, 해냈어요. 1년 만에요. 민수 씨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선생님의 정성 덕분이에요. 순자는 가족들과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며 순자는 말했습니다. 올해 정말 힘들었지만 여러분 덕분에 이겨냈어요. 내년엔 더 잘해봅시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큰딸 지은이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집에 돌아와 거실 선반 위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1년 전 그 사진. 그때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머니, 저 해냈어요. 할머니 레시피로 인생을 바꿨어요. 창밖엔 여전히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내일은 새해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순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새해에 또 다른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만남이 진짜 용서와 화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2025년 1월 순자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 전세 2억 5천, 월세 빌라를 벗어난 첫 번째 집이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창가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여기까지 왔네. 남편 철수가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큰딸 지은이는 2월에 간호사로 취업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민주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막내딸 민지는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가족 모두가 새로운 시작을 맞았습니다. 순잔의 정성김치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1월 말 전국 500개 매장 입점이 확정됐습니다. 직원은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연 매출 10억 원 돌파가 목전이었습니다. 2월 초 민수가 순자에게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공장 확장해야 해요. 지금 공간으론 부족해요. 확장이요. 또 빚을 져야 하나요?
아니에요. 은행 대출도 쉽게 나와요. 이제 선생님은 신용이 있으니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이제는 은행이 먼저 대출을 권했습니다. 3월 초 공장 확장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기존 공장 옆 건물을 추가로 임대했습니다. 새 주방 시설, 냉장 창고, 포장실 모두 순자의 꿈이었습니다. 3월 15일 오후 순자는 확장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페인트 냄새가 났습니다. 순자는 새 주방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공사 현장 입구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멈칫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김현주였습니다. 1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하지만 김현주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초라한 옷차림, 수척한 얼굴, 지친 눈빛, 과거의 당당함은 사라졌습니다. 김현주는 순자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가오지 못하고 멀리서 섰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김 사장님. 아, 아니에요. 이제 사장 아니에요. 김현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마포집은 어떻게 됐어요? 6개월 전에 문 닫았어요. 김치 맛이 달라지니까 손님들이 다 떠났어요. 임대료 못 내서 폐업했어요. 김현주의 목소리는 작아졌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편의점 알바하고 청소 일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김현주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분노보다는 연민이 먼저 들었습니다. 순자는 김현주를 근처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커피 2잔을 주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김현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그때 정말 잘못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현주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선생님의 손맛이 마포집을 살렸는데 저는 그걸 무시했어요. 저는 오만했어요. 학력이 있고 돈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김현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흐느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선생님을 내쫓고 월급도 안 주고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김현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과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욕당했던 순간들, 눈물을 삼켰던 밤들. 하지만 순자는 미움보다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김치 맛은 정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현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성을 들이면 좋은 관계가 나와요. 무시하면 다 무너지죠. 저도 배웠어요.
사람은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현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김 사장님, 아니 현주 씨. 우리 공장에서 일해 보실래요? 김현주는 눈이 커졌습니다. 네. 저요? 네. 김치 담그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같이 일해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면 돼요. 순자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현주는 떨리는 손으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3월 20일부터 김현주는 순자네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김현주를 경계했습니다. 과거 마포집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현주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했습니다. 배추를 나르고 양념을 섞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순자는 김현주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배추 절일 때 소금을 고르게 뿌려야 해요. 한쪽만 짜면 맛이 안 나요. 네, 선생님. 양념 버무릴 때는 정성을 들여야 해요. 급하게 하면 맛이 달라져요.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는 순자를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과거의 오만함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겸손함과 감사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직원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김현주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현주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저를 용서하셨어요? 순자는 김치를 담그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예요. 현주 씨는 배웠잖아요. 김현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4월 순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정성 아카데미, 지역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김치 담그기를 무료로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공장 교육실에서 20명의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순자는 직접 가르쳤습니다. 김치는 정성이에요. 정성을 들이면 맛이 달라져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중엔 순자처럼 힘들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순자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김현주도 보조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여성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오만해서 모든 걸 잃었어요. 하지만 다시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교육은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지역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55세 순자 씨. 김치로 인생 바꾸고 이웃에게 희망 나눠. 5월 순자네 정성김치는 연 매출 12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직원은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순자는 모두에게 공정한 대우를 했습니다. 최저임금 이상, 4대 보험,
휴가 보장, 내가 받았던 대우를 절대 남에게 하지 말자. 그것이 순자의 변하지 않는 철학이었습니다. 6월 어느 날 공장 확장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순자는 공장 입구에 새 간판을 달았습니다. 큰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손맛은 정성이고 정성은 사람입니다. 개업식 날 가족과 직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순자는 짧은 인사를 했습니다. 1년 반 전, 저는 무시받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손으로 버텼고, 이 손으로 일어섰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사람은 가진 게 아니라 정성으로 빛난다는 걸요. 여러분 모두 빛나는 사람들이에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큰딸 지은이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남편 철수도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생했어. 당신은 최고야. 민수도 축하했습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오셨어요. 앞으로 더 멋진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개업식이 끝난 후 순자와 김현주는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함께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정성을 다했습니다. 김현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제게 새로운 인생을 주셔서. 순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김치처럼 천천히 발효되면서 좋은 맛이 나는 거예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주방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순잔의 정성김치, 손맛은 정성이고 정성은 사람입니다. 세상은 냉정했지만 진심은 언젠가 향기를 냈습니다. 무시받던 손맛이 인생을 바꿨고 상처받은 마음이 누군가를 살렸습니다. 사람은 가진 돈이 아니라 가진 정성으로 빛납니다. 그리고 용서는 새로운 시작의 향기가 됩니다. 여러분도 매일이 향기가 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세요.